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공방도 못지 않습니다. 앞서서는 탄핵 배신자 공방이었다면 한동훈 대 나경원, 나경원 대 한동훈 이 공방은 학교 폭력, 학폭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들어보시죠. 그 세 분들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3월에 그 당시에도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정치하면서 계파 정치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 학폭 논란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일단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나경원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하려 하자 당시에 이제 이 친윤 그룹에서 초선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나경원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하게 이른바 주저앉혔고 그때 결국은 나가지 못했던 것을 들어 한동훈 후보는 학폭 피해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그때는 학폭 피해자 맞았다라고 인정했는데 그럼 친윤은 학폭이 되네요?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예, 두 분 다 원희룡 두 분의 말씀에 한동훈, 나경원 둘 다 친윤 그룹은 학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친윤 그룹에서 학폭을 한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두 번의 연판장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 학폭 맞다. 학폭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폭은 학교 폭력이잖아요. 학폭은. 근데 이건 이제 정치에서 약자들이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강자한테 대항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자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약자를 추방하거나 무엇인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죠. 정치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런 사태가 우리 당에서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성원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당원들께도 송구하게 생각했고요. 그런 의견도 피력을 했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향후에 우리 당내에서는 아무리 힘이 센 어떤 그 세력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을 그런 연대 서명이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압적인 어떤 정치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그 과거의 반성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뭐 재밌는 표현으로 저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저게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당의 뭐 학폭이 난무하는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불량 서클처럼 될까 봐 걱정이군요. 정당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됐고 잠깐 두 번 있었던 사례지만 그 이후에 사실 그런 행위 이후에 들어선 지도부가 정당성이나 힘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웠죠. 그래서 또 그 지도부가 비정상적으로 또 조기에 물러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경험이 됐을 거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사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는 좀 깔끔히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후보에 뛰고 있는 이뇨한 의원은 앞서 한동훈이 1위라는 거 뒤집힐 가능성이 90%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이뇨한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에게 각 세운 거 알아서 해명해야 된다. 가족 싸움은 방문 닫고 해야지 왜 방문 열고 동네방네 다 가족 싸움을 벌이느냐라고 쓴소리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에게 참은 거 많다. 기억이 안 좋다. 일일이 따지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정서에 선배 후배 관계, 검찰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조금 인정을 하면은 다 화해하고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네. 참 어려운가 봐요. 제일 아쉬웠던 거는 좀 같이 연합전선을 네.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너무 소통 문제 때문에. 원톱으로만 갔다. 본인 생각이 강해요. 머리 좋으신 거 또 말씀하신 것도 많이 맞는데 그래도 조율에 제가 굶주렸어요. 자, 실시간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뇨한 의원이 한동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꼿꼿하다. 그게 태도의 문제다라고 조금 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은 쿨하게 인정해서 반했다라고도 밝혔고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총선 기간 내내 본인의 생각을 사람들과 조율하지 않아서 힘들었다. 원톱 플레이를 즐겼다. 그게 패착이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은 게 많다. 기억이 안 좋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본 분들이 할 수 있는 비판인 것 같아요. 실제 총선 과정에서 보면 원톱 선대위였죠.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은 됐었지만 사실은 뭐 본인들 지역구 선거운동하기 바빴고 예.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모든 결정이라든가 메시지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중진들이라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그러면 저렇게 판단하지 않을 건데라는 판단과 결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총선 패배론, 책임론을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당대회로 바로 왔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죠. 특히 선거 과정에서 혁신위원을 하고 또 11월에 혁신위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선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뇨한 위원장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같은 당내 선거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선을 넘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뇨한 위원장까지 나선 걸 보면 이런 식의 공방이 더 가열될 것 같고 그렇군요.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의 득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의 또 씨앗으로 잠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원희룡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 이 구도 안 좋다라고 윤상현 후보는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뒤쳐져 있는 윤상현 후보예요. 한동훈과 원희룡 두 분 중 당대표가 나오면 당이나 대통령에게 좋지 않다.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당을 분열시킨다. 누가 되든 후유증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친윤이냐 멀윤이냐의 구도로 전당대회가 그 구도 안에서 펼쳐지면 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두 조각이 난다라는 우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침 지금 이 당대표 후보자들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이른바 정견 발표가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죠. 5분 비전 발표회라고 하는데 황우여 대표, 한동훈, 원희룡 후보 나란히 지금 앉아 있어요.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부위원장이신 성일종 사무총장님 지금 막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5분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성일종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사회자가 이 참석자들을 호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명의 비전 발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씩 짧게 5분 안에 설명해 준다. 뭐 이런 컨셉 같고요. 자, 앞에 제일 앞줄에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정견 발표회 5분 동안 과연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도 조금 당원과 유권자들이 지켜보실 대목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이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의견 유보가 33%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역시나 한동훈 후보가 55%, 과반을 넘습니다. 55%,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19%, 나경원 후보가 14%.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룰상, 전당대회 룰상 당원 투표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당원 80에 여론조사 20까지 합쳐져서 추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20이라는 것은 그래도 꽤 엄청난 비중일 수도 있는 그런 수치예요. 왜냐하면은 1차 결선에서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 중 한 명이 과반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가냐 안 가냐의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거대로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당원 투표가 한동훈 후보가 55가 나오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서 봤던 수치를 얻는다면 결선은 없는 거예요. 아니 결선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55%를 얻더라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못 얻기 때문에 8대2의 비율로 합산을 하면 그 누구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는 그런 상황. 이양수 의원님, 물론 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대로 전당대회 투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제 생각에는 결선 투표가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결선 가자. 지금 비율이 한 5대 3대 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5대 3대 1을 하면 예, 근데 이제 5라는 것이 네네. 49가 될 수도 있고 51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선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지지율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결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차이로 한 번에 되면 이 정치인들이 또 너무 쉽게 뭘 얻으면 그 귀한 줄 잘 모르고 또 본인이 또 자만하거나 또 약간 독선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는 차원에서 저는 결선 투표로 좀 갔으면 좋겠고 결선 투표에서 원희룡 의원이 만약에 2등을 해서 올라간다면은 그 나경원 그 위원장의 전 대표의 표가 양쪽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겠죠. 아하. 그런데 나경원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결선 투표로 나게 되면 예. 원희룡 지지하는 그 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안 갑니다. 멀리는 안 갑니다. 가까이는 나경원 전 대표한테 가겠죠. 그게 변수군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 입장에서는 누가 2등으로 와서 결선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는 저희들로서는 그것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결선을 간다면 누가 2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어허. 자, 전당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